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입니다. 네, 122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서 마음 챙김을 할까요? 하고, 네, 잠깐이라도 하고, 네, 영상 들어가죠. 네, 기분 전반적인 느낌 어때요? 좀, 나쁨 좀. 기분이 어떤가요? 없음, 활기참, 우울, 명랑, 불안, 편안, 조급, 여유, 미움, 사랑, 아, 친절, 불안, 감사. 네, 좋습니다. 자, 뭔가 마음을 편히 하시고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으겠습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마음 어떤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기분 상태, 나쁨 좀, 기운 없음, 활기참, 우울, 명랑, 불안, 편안, 조급, 여유, 미움, 사랑, 아친절, 불만, 감사. 네, 고맙습니다. 이게 명상이 이게 루틴으로 자리 잡히셨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명상과 마음 챙김을 함께 하실 줄 아는 마음 챙김 명상 하시는 분들은 그 0점 나를 이제 자꾸 만나는 연습 되죠?
늘 그렇진 않지만 자주 이렇게 1분이든 3분이든 그 영점 나를 만날 때 신비하죠. 신비해. 여기 살아있음의 그 느낌, 살아있음. 나 여기 살아있구나. 존재하고 있구나. 존재하는, 살아있네. 늘 다 살아있죠? 그죠? 다 살아있잖아요.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늘 느끼지 못하죠. 왜요? 이 생각. 뭐, 어제 내가 한 말이 좀 후회스럽고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이랬어야 되나 저랬어야 되나? 뭐 누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뭐 아니면은 뭐 TV에서 본 뉴스 가지고 그 정치인에 대해서 뭐 그럴 수가 있나? 이 사람들이 뭐 도대체 나라를 생각하지는 않고 뭐 이런 생각. 또 미래에 대한 걱정. 또 무슨 뭐 레고랜드가 어떻게 됐는데 뭐 채권 값이 어떻고 뭐 국가 경제가 뭐 걱정 이런 뭐 거시적인 걱정도 있고 뭐 자기 개인적인 걱정도 있고 늘 생각. 그죠? 물론 생각 버리라고는 안 합니다. 근데 생각을 잘 쓰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주에도 이 능동적 결핍 얘기했습니다만 명상이 일종의 능동적 결핍이기도 하죠. 스스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생각의 중독 속에 살아요. 생각이 없으면은 금단 증세를 느껴. 금단 증세. 마음이 불안해. 편안하지가 않아. 근데 이렇게 가만히 고요히 있고 거기에 마음 챙김까지 함께 하게 되면 신비하죠. 먹기 명상을 하게 되면 이 먹는 맛, 그 맛을 느끼잖아요. 딴 생각하고 그럴 때는 뭐 TV 보고 유튜브 보고 있고 뭐 그러면서 밥 먹고 있으면 밥 잘 모르죠. 음식 맛 잘 모르죠. 그 맛을 온전히 느끼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음 챙김이 함께하게 되면, 그러니까 먹기 명상에서 먹기 마음 챙김 명상까지 하게 되면 먹고 있네. 경험하고 있구나. 경험하고 있구나. 그 마음 챙김이 되게 되면 그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맛을 온전히 느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딴 생각이 끼어들지 않고 베어 텐션, 순수한 주의가 되니까 그걸 온전히 경험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 챙김까지 되면 베어 뭐요? 메타 어텐션. 그래서 베어 어텐션 맛을 온전히 느끼죠. 딴 생각 없어요. 먹기 명상 상태죠. 근데 거기에 마음 챙김까지 함께 되면 베어 메타 어텐션이 된단 말이에요. 맛을 느끼고 있네. 이 맛을 내가 느끼고 있어. 맛을 느끼고. 나의 존재함, 그 영점 나를 만나게 되죠. 자각하게 되죠. 명상 상태가 사실 영점 나 상태예요. 근데 내가 영점 나 상태인 줄 잘 모르죠. 자신반조하는 마음 챙김이 있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존재의 느낌, 살아있음의 느낌, 맛을 느끼고 있네. 이를 닦으면서도 이 감각을 내가 경험하고 있네. 이를 닦고 있네. 이 몸이 이를 닦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음 챙김을 자꾸 하게 되면 나로부터 떨어져. 한편으로는 떨어져. 근데 한편으로는 또 가까워. 역설적이지만. 내 온 몸의 감각을 온전히 느끼니까 그 경험을 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어떤 때보다도 친밀한 상태지만 또 한편으로는 떨어져 있거든요. 마음 챙김과 함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낯설어지는 거예요. 내 익숙한 나와는 낯설어지는 거예요. 늘 몸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몸이 나가 아닌 건 아닙니다. 몸 나. 저는 마음사 이론으로 이걸 통합하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는 무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아. 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거를 마음사 이론으로 통합합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할 거예요. 그 나를 내가 아니라고 배제하지 말고 또 하나의 나, 또 하나의 나, 또 하나의 나구나. 그 기본이 되는 0점 나. 이 닦으며 걸으며 청소하며 설거지하며 어떤 행위들을 하면서 깨어 있단 말이에요. 그 감각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이게 내가 느끼고 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몸이 움직인다는 것이 객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몸을 나라고 철석같이 믿는 그 강한 집착으로부터 조금 놓여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 챙기를 꾸준히 하게 되면 이 몸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거예요. 이 닦는 게 보여. 설거지하는 게 보여. 온전히 느끼면서도 보여. 청소하는 게 보여. 걷는 게 보여. 온전히 경험하면서. 그래서 안으로도 마음 챙김, 밖으로도 마음 챙김인 거예요. 그게 그냥 떨어져 본다 이렇게만 알게 되면 이거 밖으로만 마음 챙김이 돼서 이거 이 마음 챙김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뭐 해리 반응이 되는 거죠. 제가 종종 비유를 듭니다만 달이 지구 주위를 뱅뱅 도는 것은 구심력과 원심력이 딱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요. 달이 조금만 더 이렇게 떨어져 나가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 강하면 원심력이 크면 이 달은 지구 주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어디 우주 미화 되겠죠. 그렇다고 또 지구가 끌어당기는 구심력이 너무 크게 되면은 이 달이 지구와 충돌하겠죠. 근데 이게 딱 맞았어. 그 구심력과 원심력이 딱 맞아서 이 지구 주위를 빙빙 돌잖아요. 그것처럼 안으로 마음 챙김과 밖으로 마음 챙김이 잘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 마음 챙김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떨어져 보는 거로만 알고 있으면 자칫하게 되면 해리 반응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경험하는 게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MMPT에서는 늘 처음 공부하는 것은 마음 챙김 전에 명상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으로 온전히 그 감각에 깨어 있을 줄 알고 이걸 통해서 안으로 마음 챙김하는 또 실력이 양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떨어져 보는 게 함께 돼야 안으로 마음 챙김과 밖으로 마음 챙김이 잘 조화됩니다. 그래서 먹을 때 먹는 줄 알고 맛을 경험하는 줄 알고 경험하고 있네. 이 말을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 되시려면 경험하고 있네. 맛을 경험하고 있네. 이 닦는 걸 내가 경험하고 있네. 이렇게 호흡하는 거를 이 호흡 감각을 경험하고 있네. 내 몸을 경험하고 있네. 몸이 여기 있구나. 누가 경험하고 있을까요? 누가 경험하고 있을까요? 네,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이거는 따로 시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식사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이 닦아야 되고 걸어야 되고 늘 하는 행위들입니다. 옷 갈아입어야 되고 문 열고 닫아야 되고 지하철 패스 태그해야 되고 모든 행위들은 우리 일상에서 늘 일어납니다. 핑계 댈 수 없어요. 공부할 시간 없다는 핑계 댈 수 없어요. 이 시간에 늘 생각 내려놓을 줄 알고 비울 줄 알고 멈출 줄 알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쉰다죠. 쉰다. 쉰다. 명상에 쉰다를 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서 이제 본다가 함께 되면 그 늘 바삐 생각하고 욕구를 쓰고 생각을 쓰는 삶 속에 중간 우리는 이 0점 나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이렇게 같이 지금 비록 이 줌을 통해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고 그러지만 목소리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 화면 켜준 분들 제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깜깜이로 강의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화면 켜주는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좀 더 생동감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있는 그 공간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하죠? 정말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 경험이 기적이죠. 이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 모든 게 정말 기적이라면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사의한 게 있다면 이것보다 불가사의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할 수 없는 그 신비함. 그러나 물론 이제 0.나에 머물진 않죠. 저울이 0점만 딱 잡고 있으면 저울이 아니죠. 네, 저울은 그때그때 잘 써야 됩니다. 무게를 올려주면 무게를 딱 그 물건의 무게를 가르쳐 줘야 그게 저울이죠. 네. 그래서 그러나 0점은 잘 잡아야죠. 딱 물건 올리면 딱 무게 재주고 딱 물건 치울 줄 알고, 그래서 다시 0점을 딱 잡을 줄 알고. 이제 그래서 이런 그 기본. 그래서 MMPT 공부에서는 이 처음에 명상, 그다음에 마음 챙김 명상, 그다음에 일상의 마음 챙김, 그다음에 이제 쓴다로 가잖아요. 이 쓴다. 그래서 이게 좀 함께 잘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그 나의 그 어찌 보면 둘이 아니죠. 둘이죠. 둘이 아니죠. 둘이 아닌데 그렇지만 신비롭다는 말을 쓸 수 있어. 신비롭죠. 근데 신비로움과 신비롭지 않음이 둘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신비로움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네. 신비롭죠.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좀 오늘 명상, 좀 오랜만에 명상 마음챙김, 또 특히 마음챙김 명상 말씀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 능동적 결핍, 도파민 디톡스 얘기했죠. 도파민 디톡스. 현대인들은 도파민 중독 상태다, 그랬죠. 너무 편리한 게 많아.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인간은 적응을 하거든, 적응을. 아무리 재밌어봤자 올리면 다시 뭐라고요? 항상성을 우리가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편을 바깥에서 마약을 먹으면 처음에는 뿅 가는데 우리 물질이 다시 또 맞추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안에서 생산 안 한단 말이에요. 그 결핍 때문에 금단 증상 느끼고, 처음에는 뿅 가기 위해서 마약했는데 나중에는 뭐 때문에 해요? 고통스러워서. 그 평균보다도 못한 상태니까 그 고통스러워서 외부에서 마약을 들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뿅 가려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꼭 마약하는 약쟁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넓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거의 다 약쟁이 수준이다. 뭐 유튜브다 뭐다 너무 그 자극이 많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삶이. 그럴수록 더 자극을 추구하죠. 더 자극적인 유튜브, 더 자극적인 음식, 더 자극적인 감각, 더 자극적인 거. 끝이 없게. 그렇다고 실제 우리가 경험이 그렇게 더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시 돌아가니까. 그럴수록 바깥에서 더 들어와야 돼.
그래야 옛날에 있던 평균 상태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결핍을 만들어라. 외로울 때 냉장고 가지 말고, 외로울 때 유튜브 가지 말고, 외로울 때 자꾸 친구 만나려고 하지 말고, 전혀 만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 번쯤 그냥 외로움과 같이 있어 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 챙김이기도 하죠. 마음 챙김 수련이죠. 그 외로움을 온전히 느껴보는 거야. 이 외로움 뭐지? 궁금해. 아, 외로워. 이게 아니라, 외로움 뭐지? 이거 외로움 뭐야? 이거 뭐지? 외로움이 뭐야? 외로움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 이런 욕구, 이런 몸에서의 감각, 이런 거. 그러다 보면 문득 외로움으로부터 놓여나 자유로워지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보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있는 그대로 아는 거잖아요. 외로움을 외로움으로 온전히 알아버리니까, 제대로 알아버리니까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능동적 결핍, 스스로 내가 스스로 결핍을 추구하자. 먹는 것도 좀 소박하게 있어 보고, 뭐 한 끼쯤은 굶어도 보고, 내가 스스로 또 하루 정도는 침묵의 날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렇게 어떤 내가 능동적인 결핍을 해보는 거 이게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지난 한 주 이렇게 좀 능동적 결핍 뭐 좀 시도해 보신 거 있나요? 한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뭐 채팅창 혹은 마이크 켜셔도 괜찮고요. 네, 이런 아니면 좀 궁금하다. 이 능동적 결핍, 도파민 중독, 도파민 디톡스 궁금하다 그러면 뭐 채팅창이나 아니면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닌 분들은 어쨌든 채팅창에 능동적 결핍 뭐 한번 해봤다. 아니면 못했다. 한번 소통해 볼까요? 어떤 능동적 결핍을 한번 해보셨는지, 어떤 체험이 있으신지. 음, 어떤 능동적 결핍을 시도해 보셨을까요? 행위 명상을 저절로 하게 되는 것 같다. 좋습니다. 네. 안 하셨습니까? 능동적 뭐 안 해보셨어요? 긍정희님, 능동적 결핍 자세한 여러 가지 이해가 알고 싶다고요? 이 예를 몰라서 못 하셨어요? 긍정희님? 이런. 누가 해보신 분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뭐 좀 어떤 능동 결핍 해보셨는지. 여러 가지겠죠? 네, 니르님, 시계를 보려고 핸드폰을 보려다 카톡 확인하고 그러다 유튜브 보게 되는 패턴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시계 보려고 핸드폰 보는데 카톡 확인하게 되고 유튜브 카톡 확인하다가 유튜브 보고 그럴 때 능동적 결핍을 외치고 가만히 있었더니 저절로 그 행위 명상하게 된다는 의미였어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여쭤보니까 뭐가 어떤 능동적 결핍이냐 그러니까 그거를 네, 시계 보려다 보면 요즘은 시계를 잘 안 차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으로 시계를 보다 보니까 그 핸드폰 시계 보다가 카톡 확인하게 되고 유튜브로 가게 되는 그런 패턴.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긍정이님 이런 것도 이제 능동결핍이에요. 그걸 내가 그걸 추구하는 게 일종의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런 새로운 자극 혹은 유튜브보다 더 재미있는 거, 더 재미있는 거. 또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내가 관심 있는 거 자꾸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면 또 보고 또 보고 어떤 사람은 재미있을 때까지 봐. 막 그냥 더 재미있는 거 없나 더 재미있는 거 없나 그러다 보면 어느새 1시간 2시간 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시간 낭비했나고 또 자기 자책감에 빠지고 심하면 자기 혐오에 빠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거 보고 싶을 때 그걸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 싶은 마음을 관찰하면 마음 챙김이죠. 내가 지금 막 보고 싶어. 막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죽겠어. 보고 싶어 죽겠어. 아니면 지금 내가 막 야식이 먹고 싶어 죽겠어. 죽겠어. 야식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근데 그 마음을 관찰해 보는 거죠. 이게 금단 증상이거든요. 일종의. 그 아편쟁이들이 아편 제가 영화에서도 본 것 같은데 아편 옛날에는 어떻게 치료했냐면은 묶어버려요. 아편 환자들 묶어버려. 왜냐면 그냥 안 묶어버리면 어떻게든 간에 약을 찾으려고 하거든.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맨날 며칠 묶어버리면 그냥 막 죽을 듯이 발광을 하다가 다시 몸에서 나오는 거죠. 엔돌핀이. 이게 결핍 상태에서, 왜냐면 바깥에서 아편이 엔돌핀이 몰핀 같은 게 들어오니까 안에 있는 몰핀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평양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갭 때문에 금단 증상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냥 먹으려고 하는데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묶어버려. 그냥 핸드폰을 보려고 하는 손을 묶어버려. 이렇게 직자 끈으로 묶지는 마시고요. 마음으로 내가 막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 막 먹고 싶은 야식 먹으려는 그 마음, 그거를 한번 가만히 온전히 느끼면서 안으로 마음 챙김. 그러면서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밖으로 마음 챙김. 그러면 이제 그게 마음 수행이자 능동적 결피라고 할 수 있죠. 내가 그 결피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그 외부적인 자극에 덜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우리 니르님께서 예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긍정이님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네. 저도 음. 그러면서 행위 명상을 하게 됐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니르님. 그래서 네. 거기서 행위명상 같다는 게 궁금하답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시계를 보려다 카톡 음. 확인하고 유튜브 보는 습관이 있는데, 음. 맞다. 능동적 결핍. 이걸 이제 계속 되뇌이고, 그 순간 멈추었더니 심심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멈춰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순간, 뭔가 밋밋한데 하고 그냥 그 순간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앉아 있구나. 이제 이걸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냥 또 가만히 앉아있기 심심하니까 설거지하러 가는 나를 보면서 내 설거지하러 가네? 그래도 설거지를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 밋밋한 채로 계속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위명상이 저절로 된다는 게, 예전에는 행위명상을 챙겨서 했어야 됐는데 의식적으로 나 입 닦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할 게 딱히 없으니까 그냥 그 행위 자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였어요.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저도 유튜브를 요번 주는 한 3-4일 정도는 안 보고 잠을 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심각한 중독은 아니고 그 핸드폰을 일단 주방에 갖다 놓고 아예 꺼버리고 주방에 놓고 와서 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너무 적막하고, 그리고 요번에는 며칠 전에는 이게 좀 외롭고 막 이러니까 좀 적적하니까 제가 또 키는구나. 어떤 날은 이렇게 너무 조용하고 자극이 없으니까 그래서 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좀 며칠 전에는 제가 이렇게 좀 자기 전에 좀 너무 적적하고 외롭고 이러니까 또 그걸 또 키더라고요, 유튜브를. 그래서 내가 이래서 또 유튜브를 보는구나 하고 이제 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또 근데 제가 인제 유튜브를 보는 거는 제가 성장하는 걸 주로 보거든요. 뭐 스님들이나 뭐 항상 뭐 인간관계나 뭐 이런 거 계속 발전을,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이렇게 계속 성장해야 되지?' 막 거기에 대한 게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 시간이 아깝고, 뭐래도 막 배워서 자꾸 성장을 해야 된다고. 근데 결국은 그게 '내 건강을 해치는구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낮에도 좀 멍해요. 이게 잠이 항상 이렇게 부족하고 하니까 뭘 해도 깜빡깜빡 졸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나한테 건강을 해치니까 좀 '이걸 안 보고 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훌륭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제가 불안하지 않고 이렇게 딱 그냥 끄고 잤는지, 그게 또 저도 신기해서 교수님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날 대화를 나누고 불안과 함께 간다. 그 얘기 듣고 내가 좀 안심이 됐나? 뭐 좀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네. 해봤어요. 예. 그동안 뭐 긍정님이 꾸준히 수행한 그런 그 수행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일단 뭐 긍정님이 뭐 어떻게 하냐고 뭐 몰랐다 그러는데 모르는 건 아니네요. 이미 뭐 유튜브를 가지고 능동적 결핍을 하셨군요. 네, 그게 잘하셨네요. 그게 어떻게 능동적 결핍이에요? 아직 이해가 그 네. 누가 강제로 선생님한테 음. 휴대폰을 뺏어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선생님 스스로 주체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주체적이라는 뜻이죠. 내가 수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뺏겼기 때문에 못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선생님이 주체적으로 스스로 핸드폰을 놓고 유튜브를 안 보신 거잖아요. 예. 못 본 게 아니고. 예. 그런 의미에서 능동적으로 나를 결핍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 마치 그 아편쟁이들을 치료할 때처럼 그거를 결핍시키는 거거든요. 아편 공급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묶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건데, 선생님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안 봤잖아요. 음. 더 이상 그 유튜브 자극이 공급되지 않잖아요. 네. 결핍 상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치유가 아. 되는 거죠. 내면에서. 네. 이제 안 봐도 될 정도가 되는 거죠. 도파민 디톡스가 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잘 하셨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제가 코멘트 할 게 이제 성장 동기든 뭐든 과유불급. 음. 과유불급. 이게 성장 동기가 너무 큰 것 같아. 네. 또 하나는 이게 성장 동기가 약간 오염되어 있지 않나? 오염이요? 어. 이게 오염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 선생님이 뭐 스님들 강의, 무슨 목사님들 강의, 뭐 아니면은 어떤 좋은 뭐 성장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예. 유튜브에. 예. 뭐 시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 공부에 도움되는 걸 찾아봤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오염을 약간 좀 의심하는 거는 이게 회피 동기랑 아까 말씀하셨던 외로움, 음. 그런 그런 적막감을 못 견디는 예. 이런 거로부터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음. 물론 뭐 쓰잘데기 없는 그런 유튜브를 보진 음. 않았어요. 음. 그런데 그게 그걸 읽으면서 내가 이제 들으면서 좋은 마음의 양식을 얻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쪽으로만 그런 기능만 했을까? 아니면 단지 내가 회피적인 용도로만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는 한번 그건 스스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남이 예.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예전에는 이제 딱히 뭘 할 수 없고 마음은 인제 허전하고 뭐 이런데 어떻게 뭘 딱히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걸 또 힘든 걸 잊으려고 또 봤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예. 물론 하나의 행동이 그 뒤에 하나의 동기만 있지는 않아요. 음.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하면은 이런 동기도 충족이 되고 이런 것도 충족이 되고, 뭐 예를 들면은 학생 시절에 스터디를 같이 한다. 아니면 나이 먹어서도 이제 중년이 됐어도 뜻맞는 사람들하고 독서 모임을 한다 그러면은 지적인 욕구의 충족도 있지만 관계 욕구의 충족도 네. 있잖아요. 내가 네. 혼자 공부한다 그러면 지적인 욕구만 음. 충족이지만, 스터디 모임을 갖는다, 독서 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지적 욕구의 충족과 또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관계 욕구 충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하나의 행위 뒤에 꼭 하나의 동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염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노파심에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 성장 동기 얘기할 때 이게 중요한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화예요. 소화. 소화시킨다. 내가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예. 먹는다고 다 양분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 법륜 스님 뭐 또 누구의 또 뭐 어떤 뭐 목사님의 뭐 좋은 설교 뭐 이런 등등 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듣는다. 그 계속 듣기만 하는 거야. 그 듣는 동안에는 외로운 생각이 안 들어. 그리고 내가 좀 뭔가 좀 배우는 것 같아. 내가 좀 성장하는 것 같아. 근데 소화가 됐느냐? 소화. 제가 오늘 능동적 결핍 뭘 실천하셨습니까? 네,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의 소화 상태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소화가 됐느냐? 내 몸에 피와 살이 됐느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은 유튜브, 좋은 책 보는 거 오케이. 근데 그게 소화가 돼야 돼요. 이 소화된다는 것은 내 삶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토요 마음 공부 참가하시면서 그러면 어떤 삶의 어떤 습관이라고 할까요? 이 습관의 변화 이거를 제가 사실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저랑 같이 토요 마음 공부하시면서 내 생활에 이거 하나 바뀌었다. 그런 거를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거 하나는 내가 좀 삶에 새로운 게 바뀌었다. 저는 그 생각을 그 문제가 있으면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생각 용량이 있다 그러셔서 이제 좋은 생각을 채워가서 이제 예, 그 안 좋은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힘이 약해져서 그게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그런 안 좋았던 감정 같은 게 진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예. 저번에 경험한 거는 이렇게 남편이 앞에 와서 말을 하는데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괜히 기분이 나쁘고 화도 나고 막 그런데 인제 남편에 대해서 좋았던 기억이나 이런 걸 염하라고 그때 그러셔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인제 신혼 초나 뭐 나한테 좀 해서 내가 좀 감동을 좀 받았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으니까 인제 기분 나쁜 게 사라지면서 예 제가 훌륭. 인제 좋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네. 제 남편 반응도 좋아지고 예 그게 자꾸 쪼금씩 반복이 되니까 네. 예 그게 이제 하여튼 좋은 생각으로 좀 네. 저를 자꾸 채워가니까 안 좋았던 게 네. 그냥 사그라드는 거죠. 그걸 네. 어떻게 해결한 건 아닌데 예. 그래서 아. 그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아유, 긍정희 님의 그 내공이 상당한데요. 그 좋았던 웰빙 기억을 떠올리거나 자비의 염을 만드는 그런 것은 이 평소에 이제 꾸준히 하는 정도인데 실제 그 상황에서 예.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 그런 그 웰빙 기억을 떠올리면서 또 같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염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대단한 내공인데요. 음. 대단합니다. 예, 훌륭합니다. 특히 예, 주로 훌륭합니다. 한 8-90분 되는데요. 또 화가 날 음, 때도 있어요. 음. 근데 제가 몸이 힘들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지쳐 있고 이럴 네, 때는 이제 화가 네, 나서 그땐 잘 안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분 또 이제 유튜브로 참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평소에 그러한 그 관계에 있어서 특히 가까운 관계인데 뭐 호적을 뭐 파내갈 수도 없고 요즘은 파내가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살아야만 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 특히 그 긍정의 그 부드러운 자비의 염을 자꾸 평소에 하시면 그런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도 긍정희님처럼 그렇게 그런 그 대상과 맞닥뜨렸을 때도 그런 건강한 마음씀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평소에 그 내가 그 남편이면 남편, 자녀면 자녀, 직장 상사면 상사 그 사람을 볼 때든 안 볼 때든 내 마음속에서 어떤 모습을 자꾸 염하고 있는지 그거를 돌아보시고 그거를 좀 밝고 따뜻한 그런 염을
자꾸 만드세요. 서로 부드럽게 얘기하는 그런 그 이미지를. 이 자비 수행은 그 이미지 수행이거든요. 이게 명상이라고 제가 안 부르는 이유가 이건 긍정 심리에 쓴다거든. 우리 욕구 생각을 인지작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비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자비 명상이란 말 잘 안 쓰는 거예요. 자비 수행을, 특히 자비 기원을. 자비 기원을 하다 보면 자비 행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꾸준히 자꾸 하시면 거기에 이제 웰빙인지의 그 웰빙 기억들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잘 적어두고 수시로 돌아보시게 되면 이 긍정이님처럼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도 그런 마음을 건강한 마음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또 채팅창에도 보면 또 그 공유해 주셨네요. 라떼님 같은 경우에는 마음 공부하면서 그동안 생각이 많았던 제 자신이 힘들고 싫었다면 그런 저의 모습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면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네, 그 특히 제가 마음사 이론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 나가 있으니까 못난 나 한둘 있어도 괜찮다. 그런 나를 인정해 줘라. 너도 내 마음에 사는 나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또, 네, 그 앞에는 또 이슬님이, 소피님도, 그 능동적 결핍 말씀해 주셨네요. 소피님도 긍정이님 사례 들으면서 저도 짬짬이 SNS 자주 하더라고요. 핸드폰을 멀리 두고 보려고 하면 다른 일을 핸드폰을 멀리 두고 보려고 하면 다른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을 자세히 보게 되었다. 핸드폰을 어쨌든 멀리 들여다 보니까 주변 환경을 자세히 보게 됐다. 감각 명상 쪽으로 이제 감각과 좀 친해지는 그런 거로 갔군요. 좋습니다. 이슬님은 출근할 때 항상 이어폰을 하고 다녔는데 며칠 하지 않으니 주변 소리가 들리고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요즘 보면은 다들 지하철 타고 보면은 다들 귀에다가 뭐 하나 꽂고 있어요. 요즘은 이게 무선 이어폰인가 봐요. 네, 그것도 좋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뭐 아주 바쁜 게 아니라면 출퇴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간에 온전히 명상도 하시고 마음 챙김도 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이슬님 한번 그런 이어폰을 빼고 한번 지금 여기에 그 감각과 온전히 그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그런 시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또 라떼님 사례는 주말에 자주 카톡 보고 맘카페 글을 보았는데 아이들 영상 노출을 금지하자라고 지난주부터 마음먹고 실내에서 배드민턴 치고 공놀이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핸드폰 설거지대에 멀리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폰에 의존성이 있었다는 것도 의식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중독인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 맨날 공급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한번 딱 떼내 보니까 금단 증상이 올라오는 거죠. 뭔가 불편하고 자꾸 보고 싶고 뭔가 좀 불안정해. 그게 없으면 불안정해. 핸드폰이 옆에 있어야 돼 뭐. 그 전문 용어도 있습니다. 그게 그 노모포비아라 그래. 노모포비아. 그 모바일 노 없다는 거죠. 노 모바일 포비아. 노모포비아라는 것도 있어요. 그 척도도 있고. 그래서 그 일종의 노모포비아 상태인데 그걸 모르는 경우도 있죠. 아주 능동적으로 결핍을 스스로 만든 거죠. 잘하셨습니다. 주로 아마 핸드폰이 주로 이제 우리가 중독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잘하셨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먹는 거, 뭐 여러 가지 또 정서, 감정적인 외로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하나 제가 또 아주 자주 쓰는 말인데, 제가 인정거지라는 말을 종종 써요. 인정거지. 무슨 거지까지 쓰느냐 너무 강한 표현 아니야 그러지만 좀 강하게 얘기해 줘야 돼. 적지 않은 사람들이 특히 상담 오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정 때문에 그 인정에 중독돼 있어. 그 남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뭐라 그럴까 봐 막 걱정하고 뭐 남한테 무슨 왕따 당하지 않나 남이 뭐라 그럴까 늘 남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야. 얼뜻 보면 남을 배려하는 것 같은데
남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이 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지라 그래, 거지.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인정거지야, 인정거지. 여러분도 돌아보세요. 여기 참가하신 분, 유튜브 참가하신 분, 내가 혹시 인정거지는 아닌가? 내가 혼자서도 의연하게 있을 수 있는가? 늘 전전긍긍하고 있는가? 남이 뭐라 그러는지,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눈치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거의 제가 그래서 인정거지라 그래요. 그런 거지 수준에서는 벗어나라. 인정거지 되지 마라. 그것도 일종의 그 중독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스스로 결핍을 만드세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세요. 그래도 막 불안해질 때 오히려 괜찮다. 온전히 마음 챙김하고, 혹은 우리 니르님처럼 자기가 해야 할 행위 명상으로 가고, 그러니까 마음 챙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가 할 일, 그 행위 명상으로 하고, 또 혹은 내가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내가 욕구와 생각을 잘 써서 그 할 일 집중해서 하고, 네, 그건 긍정심리죠. 긍정심리의 수행도 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셨고, 또 남자 윤 선생님, 네, 핸드폰에서 수시로 울려대는 신호음에 자동적으로 신경이 쓰여도 짜증나도 조건 반사적으로 클릭하여 찾아보고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에 반응하는 내가 능동적 결핍 상태. 능동적 결핍 상태라기보다는 중독 상태구나. 중독 상태구나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런 중독 상태라는 걸 알아차리고 능동적으로 내 결핍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제 그 핸드폰을 멀리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나에게 결핍을 준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내가 그걸 내가 지금 거기에 중독된 거를 깨달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즉시 모든 신호음을 차단하고 감각 마음챙김 명상을 수행했더니 가만히 있어도 지금 행위에 집중하는 주의력이 향상된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는군요. 네, 이게 스스로 능동적으로 결핍을 제공한 거죠. 잘하셨습니다. 네, 그 여성 윤 선생님, 네, 그 옆에 자기 별칭 하나 있으면 제가 별칭으로 불러드리고, 아니면 그냥 성으로만 불러드립니다. 유튜브 올라가니까. 네, 네, 윤 선생님, 여성 윤 선생님, 네, 손 드셨네요. 마이크 음소거 해제. 손 드신 거 맞죠? 음소거 해제가 안 되나요? 됐습니다. 됐나요? 네네. 뭐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네네. 저기 마음 공부하면서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네. 이것도 게임이야. 어떻게 즐겁게 힘들이지 않고 재밌게 잘 지나가야지. 이래서 지금 일어난 그 현상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고,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함몰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서 마음은 그래도 그렇게 버겁게 안 느끼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제가 느낀 게 몸은 안 그렇구나. 몸은 그 무거움을 다 갖고 있구나. 그래서 막 요새 막 극도로 너무나 피곤하고 막 머리도 네. 너무 아프고 네. 잠도 못 자고 이런 그 물리적인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마음으로 계속 달래고 또 이렇게 이겨내려고 애쓰고 극복하는 것이 몸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렇다고 또 지금 또 이 몸을 또 어떻게 달래줘야 될까?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긍정 심리를 잘못 쓰게 되면은 가짜가 되거든요. 가짜 긍정 심리.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바다님 질문을 받고 제가 다시 또 필사즉생 얘기했잖아요. 진짜 필사, 가짜 필사 말고 진짜 필사. 이 가짜 가짜 필사즉생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필사가 진짜 필사가 아니라, 그것처럼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도 이 마음 챙김의 온전한 그 받아들임,
수용이죠. 수용. 이게 함께 돼야 돼요. 내가 뭐 어떤 어려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내가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사 이론으로 보게 되면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나가 이걸 이렇게 건강하게 해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이걸 힘들어하는 나도 있거든요. 이건 좀 인정해 줘야 돼요. 이게 받아들임이라는 게 이제 이게 그 인정하는 거죠. 인정한다. 수용한다. 인정해 주는 거죠. 내가 힘든 경험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무조건 아 이거는 그 게임이야. 이건 즐겁게 하고 하면 돼. 이렇게 그거를 너무 강요하지는 말라는 거죠. 내 마음에 여러 나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나가 너무 강하게 그 드라이브 걸지는 마세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 정도를 해서 그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면서 못 견뎌하는 그런 정도는 다스릴 정도면 됐지. 그걸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나를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듯이 박멸해버리겠다는 듯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균과 함께 살아야지 세균을 박멸해버리겠다고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아마 우리 인간도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함께 사는 그거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함께 하고 거기서 이제 긍정심에서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게 자비입니다. 자비. 이 나에 대한 자비죠. 자기 자비. 이 마음사 이론으로 볼 때 내 안에 지금 이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면도 있지만 그 힘들어하는 나도 여전히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힘들어하는 나에 대해서 좀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죠. 그래서 무조건 이건 지금 게임이야 룰루랄라 이렇게 가는 것은 그건 슈도일 수 있습니다. 가짜. 그래가지고 초기 우울증이라는 진단까지 받은 거예요. 아 선생님이? 예. 우울증이래요? 예. 근데 이게 저한테 이런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 과부하가 돼가지고 예. 이거를 계속 마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니까 네. 선생님 말 맞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계속 자꾸 좋은 쪽으로만 가서 이걸 어떻게 내 자신을 좀 덜 불행하게 하려고 그걸 다 인정하면 너무 불행하거든요. 네. 그래서 덜 불행하게 하려고 좀 이쪽 어느 방향으로만 간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심지어 좀 약물 치료도 좀 받아봐라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좀 말씀을 들어보고 또 무엇이 제가 잘못 받아들이는 게 있어서 이렇게 됐나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뭐 너무 심각해서 일상을 영위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면 잠시 약물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고 일상을 영위할 정도라면은 힘들어하는 나를 조금 그 자비의 나, 이 자비로운 나로 이렇게 내 마음을 좀 들여다봐주고 마치 똑같아요. 우리가 외부에서 선생님과 똑같은 상황에 지금 힘든 어떤 외부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에 놓인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이 대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무조건 야, 그 상황 게임이야. 아, 즐겁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 친구를 대하듯이 내 마음속에 힘들어하는 나를 그러한 지금 나와 똑같은 어려움에 놓인 친구에게 내가 보일 수 있는 행동, 그건 아마 자비로운 행동일 거예요. 자비로운 말일 거고. 그래서 그러한 자비로운 말, 태도, 행동 그런 것으로 나에 대해서 대해주는 자기자비 그런 자세로 일단은 좀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평소에 마음 챙김의 내공이 아주 강하다면 그게 이제 그 힘든 게 왔을 때 그 힘든 걸 내가 품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게 떨어져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품을 수 있는 캐파가
크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용한다 그럴 때 수용이 이게 뭐 얼굴 용자이기도 하고 이게 그릇 용기할 때 용자기도 해요. 용기.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사이즈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이죠. 어떤 사람한테는 이 정도를 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그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나한테 품기 힘든 그런 거는 품을 수 있다면 좋지만 마음 챙김으로 그거를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심리적인 그 어려움의 핵심 원인은 반추와 뭐라 그랬습니까? 낮은 고통 감내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낮다 높다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강한 게 오게 되면은 그걸 감내하기 어렵죠. 그럴 때 뭐 약물을 쓸 수도 있고 뭐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인 한데 이제 평소에 이런 고통 감내 높일 필요가 있는데 그걸 도와주는 게 이제 그 마음 챙김 훈련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자비 훈련이죠. 특히 자기 자비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나를 좀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좀 훈련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그 지난번 몇 번 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보게 되면 아마 지금 대개 누가 와 계시고 돌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게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현실적으로 네, 그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도 확인해 보시고 네, 그걸 뭐든지 나 혼자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뭐 내 자책을 덜 하게 되고 죄의식을 덜 느끼게 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상대한테 꼭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좀 한편으로는 객관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뭐 그쪽 전문가들과 한번 상의도 해보시고 그런 케이스가 집집마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상의도 한번 하시면서 현실적으로 풀으셔야지 이게 뭐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해줘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네,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나를 솔직하게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거를 한편으로는 이제 박조건을 좀 개선하는 그런 것에서 자문을 좀 받으시면서 해결을 하고 근데 그 과정을 이게 내 삶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온전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 추구하는 게 성장과 함께하는 행복이잖아요. 우리가 행복만을 추구하게 되면 행복해지기 어려워요. 그거보다는 내가 성장이라는 거에 더 초점을 두고 가다 보면 행복은 마치 보너스처럼 그 부산물, 바이 프로덕트로 따라오는 거지 행복을 추구하는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온 것은 한편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영화 보듯이. 우리 지난번에 영화에 대한 비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들어가잖아요. 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뭐 코미디물 좋아하는 분도 있고 뭐 멜로물 좋아하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공포물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참 다양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참 따뜻한 경험도 있고 어떤 때는 참 그 견디기 힘든 경험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경험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성장한다는 게 아닌가. 그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부르든 내면의 성장이라고 부르든 자기 성장이라고 부르든 의식 성장이라고 부르든 어떤 성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장에 초점을 두시다 보면 그런 경험을 온전히 내가 지금 이때 지금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구나. 그걸 인정하시면 안 괴로운 건 아닌데 그 괴로움이 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저항을 안 하니까 두 번째 고통,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안 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화살의 고통은 있겠죠. 근데 고통이 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온전히 이런 고통을 내가 지금
경험하며 지나가는구나. 그 선생님이 쭉 이 지구에서 여정의 쭉 과정에서 지금 이 과정에서 내가 이걸 경험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도 선생님은 마음챙김하시면 우리 아까 정서 마음챙김했습니다만 힘든 때만 있지 않아요. 그 돌볼 때 힘듦. 그런데 그 중간에 돌보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에 선생님은 어쩌면 그 고민을 하면서 반출을 하거나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자칫하게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반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그 심리적인 증상의 원인은 반추와 나중 고통 감내려. 결국 이 두 가지거든요. 이거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마음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 공부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반추를 끊는 거예요. 제가 종종 예를 들지만 그래 집에 시어머니 치매 걸린 시어머니 있다. 그럼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뭐 말짓해가지고 그 당시 괴로워. 그런데 왜 밖에 나와서 생각해?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땐 직장 일을 하지 거기서 왜 반추를 해? 왜 시어머니를 왜 불러와? 왜 직장에 시어머니를 왜 불러와? 또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이랑 담소 나누면 즐거우면 되는데 친구들과 담소하면서 왜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왜 불러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을 기르자 이거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을 이런 마음 기술을 배워서 반추를 차단할 줄 아는 게 큰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 심리 치료에서 중요한 게 그 내담자가 이 반추하지 않는 실력, 반추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을 양성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선생님도 지금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첫 번째 화살만으로 충분하도록 하세요. 두 번째 화살은 쏘지 마시고요. 그것도 뭐 가짜로 또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네, 충분히 인정해 주면서 저항하지 않을 때 수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화살로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뭘 배울 수 있는지 그런 이런 긍정심리적인 자세, 성장 동기를 가지고 내가 이 과정에서 뭘 배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세우면 또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 내가 힘든 지금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힘든 구간이야. 그렇지만 그 구간 속에서도 사막 여행에도 오아시스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돌보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중간중간 내가 경험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마저 놓치지 마세요. 사막 여행에도 오아시스는 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내 인생 전체에서 보면 내가 요 때는 그 황금기였고 요 때는 조금 힘들었던 때가 있고 그런 큰 구간이 있지만 그 구간 속에서 내가 황금기라고 할 때도 내가 힘든 때가 있었을 것이고 내가 힘든 구간이라고 불리는 이 구간 속에서도 중간중간에 오아시스 같은 기쁨들이 있는데 그걸 놓치지는 마시라는 거죠. 이런 반주 같은 것 때문에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힘드신 상황인데 그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 마음 챙김 플러스 긍정심리가 돼야지 이런 마음 챙김적인 거 없이 긍정심리만 하게 되면 이게 가짜 긍정심리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벌써 10시 4분이군요. 오늘 중간 명상도 못했어요. 마무리 1분 명상하고 여러분 코멘트 채팅방에서 받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선생님은 조용히 혼자 책 볼 때는 핸드폰을 멀리 두신다고 하셨군요. 잘하셨습니다. 네, 아라지니 님이 윤 선생님에게 또 지지의 말씀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 선생님이 10월달 행사 때문에 참석 소홀했다고 하시면서 네, 오늘도 많이 배우고 차분해짐 느끼는 시간. 네, 소감 감사합니다. 네, 도서관님은 넷플릭스를 자주 보시나 봐요. 외로움으로부터 회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한번 뭐 전혀 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과하다면 이게 내가 외로움으로부터 회피하려는 건가? 네, 그런다면 능동적으로 결핍을 주십시오. 능동적으로 외로움을 선택하십시오. 또 니르님 능동적으로 인정 결핍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 네, 좋습니다. 반추 디톡스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네, 사막 여행에도 오아시스는 있다는 말씀, 네, 가슴에 많이 남네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지금 힘든 구간을 지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사막 여행에도 오아시스는 있으니까요. 네. 그 정서 마음 책임 해보시면요. 내가 우울한 사람도요. 아침 또 9시, 10시 해보시면 꼭 달라요. 난 우울한 사람이야 라는 그 과일반화가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마음 챙김 해보시면 내가 전반적으로는 지금 우울한 기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 속에도 내 정서가 우울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시다 보면 여러분이 정서의 무상함, 감정이 이게 무상한 거구나. 이거를 깨달으시게 되면 감정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열정님, 제2의 화살 쏘지 않는, 즉 반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실력이다. 사막을 여행해도 오아시스라는 말씀이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전에 책에다가도 썼습니다. 오아시스, 사막 오아시스 얘기는 제가 그 전에 제 책에다 한번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라지님 쉽지 않지만 여러 가지들이 떠올라서 오늘 능동적 결핍과 저에게 화살 쏘지 않기 계속 붙잡고 일주일 살아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라떼님, 교수님 덕분에 평소에 마음 챙김, 특히 반천원 습관 하는 횟수가 아무튼 반천원 습관 가로하고 이 반천원 습관을 마음 챙김하는 횟수가 늘었고 제 자신을 인지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 챙김 일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도 이렇게 강의도 하고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활 속에 뭔가 작은 습관이라도 예를 들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짧게라도 명상한다든지 내가 식사 전에는 꼭 자비 기도 한번 하고 자비 기도라고 해도 돼요. 자비 기원 딱 한번 하고 식사하기 전에는 내가 자비 기원하고 하겠다든지 뭐 짬짬이 아니면 하루에 뭐 3번 정도 알람을 울려서 그 알람 동안에 내가 웰빙 인지를 내가 반복하겠다든지 알람 울리는 동안에는 잠깐 1분 동안 내가 명상하겠다든지 그런 그 생활 속의 어떤 그 습관의 변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긍정이님과 대화할 때 소화 이게 이게 공부 욕심이 너무 많아서 막 먹기만 해. 막 좋은 강의 다 들어. 막 유튜브 요즘 얼마나 좋아요. 막 좋은 강의는 다 들어. 좋은 책은 다 본다 그러는데 이 소화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더 괴로운 겁니다. 조금 듣더라도 그걸 하나라도 생활 속에 이 작은 습관 변화, 작은 습관 하나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하는 게 처마 밑에 떨어지는 물이 대도를 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한 주 건강하시고 평화로우시고 행복하시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창 닫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